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제 무선 설비 기출 문제 중에서 회로를 보면서 실제 이제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브레드보드에 꼽을 때 어떻게 조립을 할 건지 그거를 그려보면서 실제 패턴을 한번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실기 과정에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자를 막 받자마자 흥분을 해가지고 막 꼽으면 안 돼요. 이게 처음에 초보자들은 이게 한번 머릿속에서 구상을 해보고 그게 안 된다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빈 종이에다가 한번 내가 이렇게 작업을 조립을 하겠다 순서를 정해가지고 연습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조립을 해야지 파형을 완벽하게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파형을 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 없이 한 방에 파형을 띄우는 방법, 그 다음에 한 방에 못했더라도 수리를 할 때 조립할 때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침착하게 찾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간단한 회로를 가지고 이거를 실제 어떻게 브레드보드에 조립을 할지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오시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한번 혼자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회로를 보면 뭐 이렇게 뭐 간단하죠. 생각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고 초보자들이 보면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회로입니다. 한번 몇 번만 연습해 보면 요 정도 분량의 회로는 여러분들이 한 10분에서 20분이면 다 조립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립을 할 때 조립을 한다는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조립을 한다는 자체가 회로도를 보고 회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형태대로 조립을 해줘야 뭐 테스트 포인트마다 파형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그 회로도를 쉽게 봐서 쉽게 조립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이 원칙이 있어요. 브레드보드의 패턴을 설계하고, 브레드보드에 조립을 하고 패턴을 설계할 때는 원칙이, 간단한 원칙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항상 브레드보드 패턴 설계할 때 첫 번째 원칙은 쉬운 거부터 하는 겁니다. 쉬운 거부터 하는 게 뭐냐면 뭐 직렬이 있고 병렬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직렬부터 하는 겁니다. 직렬부터 해가지고 쉬운 거를 한 거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두면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남아 있는 것만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쉬운 거부터 한다는 것 자체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 병렬이 이렇게 병렬 회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병렬 회로가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병렬도 결국은 직렬이 뭉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점이 찍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병렬을 조립을 할 때는 병렬,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표시해 둔 거를 치면 하나가 들어와서 세 개로 병렬로 나눠지는 건데 얘를 어떻게? 직렬 세 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렬 세 개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의 길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1번을 봤다, 1번을 조립을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여기 2, 3번을 싹 마음속으로 이거를 어떻게?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의 직렬로만 생각을 해서 브레드보드에 조립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조립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원칙은 항상 모든 회로는 직렬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립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어나가고 하면 절대 빼먹고 그 다음에 틀리게 오류가 있게 조립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요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회로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로도를 대충 한번 크게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뭔가 소자들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IC 3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제가 브레드보드를 간단하게 그려뒀습니다. 이게 이 브레드보드 기준은 기사분들이 주로 쓰시는
중형 브레드보드를 기준으로 해서, 중형 브레드보드는 이렇게 세로를 봤을 때 3칸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브레드보드 3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방금 봤던 회로에도 IC가 3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IC 3개를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일단 IC 같은 경우에는 미리 꼽아뒀습니다. 자, 일단 IC를 뭐 기존에 소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IC에 요 표시가 있으면 이 표시 있는 부분이 위쪽이 되겠죠. 위쪽이 될 테고, 표시 있는 부분에 왼쪽 위에 이 다리가 1번 핀이 됩니다. 그죠, 대서가? 그래서 일단 IC는 기초적으로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항상 기본대로 꼽고 위로 꼽아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꼽아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IC들을 중심으로 소자들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지금 IC를 먼저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 회로도를 볼 때는 항상 출발점이 IC에서 출발을 해서 IC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IC에서 출발해서 IC로 가거나 IC에서 출발을 해서 뭐 소자를 타고 전원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말도 안 되게 뭐 전원에서 출발해서 IC로 들어간다 이런 건 없어. 회선을 짤 때, 회로도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회로도를 볼 때는 항상 IC의 핀에서 출발을 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IC에다가 IC의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을 하시고 회로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회로도를 보면서 이제 패턴을 설계할 텐데, 일단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분필이 뭐 흰색, 노란색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조립을 하실 때는 항상 형광펜이 있으시면 좋아요. 형광펜을 들고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뭘 알아봐야 되냐, 내가 이 부분을 조립을 했다. 그럼 그 부분에다가 회로도 그 부분에 반드시 색칠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떤 부분을 했고 어떤 부분을 아직 덜 했고, 작업을 다 했다고 했을 때도 형광펜이 안 칠해진 부분이 있나 없나 이런 걸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작업을 마무리하시고 측정을 하셔야지 막 조립하고 막 빨리 파형 띄워보고 싶어가지고 막 스코프 앞에 가가지고 딱 찍어봤는데 안 뜨면 당황스럽잖아. 그죠? 내가 막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항상 차근차근 해서 가시면 스코프는 여러분들에게 예쁜 파형을 띄워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까지, 자, 이 첫 번째 IC의 6번 핀에 점이 찍힌 요 부분까지,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발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진이라는 게 뭐예요? 신호를 일으켜 가지고 발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발진 부분이기 때문에 첫 단에 딱 이제 시작이 제일 중요한데,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저 IC 넘버는 안 적어놨지만 356 OPAmp를 끼우시면 됩니다. OPAmp. 자, OPAmp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전원이 플러스 12V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12V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접지라는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빨간색, 파란색으로 했던 브레드보드를 보시면 빨간색은 이쪽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빨간색은 플러스 12V를 제가 설정을 해둔 거고, 여러분들이 전원을 이쪽으로 공급을 해 주시면 돼요. 실제 작업을 하실 때. 그 다음에 파란색은 접지로 해가지고 지금 이 위에 한 줄, 그 다음에 세로로 있는 이 네 줄, 빨간색 보이시죠? 이 부분은, 이 줄은 전부 다 플러스 12V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부분은 접지로 이제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전원을 못한 게 뭐죠? 마이너스 12V는 지금 넣어준 곳이 없죠. 하지만 꼭 넣어줘야지 저 OPAmp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2V는 제가 여기 소자들을 다 조립을 하고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2V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건 이따가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회로도로 돌아가서,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도 형광펜을 꺼내가지고 너무 튀는 색깔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죠? 예,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로, 근데 반드시 눈에 확 띄는 색깔로, 본인이 내가 했구나 이걸 인지할 수 있는 색깔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봤더니 2번 핀이 시작같이 보이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원래 이제 명칭으로 따지면 이 20
트윈티 발진입니다. 트윈티 발진. 자, 트윈티 발진 회로라고 하는데 T가 2개 있다 그래서 트윈티 발진인데 그 회로 설명은 여러분들이 다 조립을 하시고 제가 따로 해드릴 거고, 트윈티 발진이라 그래서 정연파 발진기인데 이 부분이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부분을 조립을 잘 해야지 이 회로의 첫 시작에서 지금 신호를 만들어 주잖아. 그래서 여기를 잘 만들어서 뒤로 보내줘야 뒤에서도 파형이 뭔가 변화가 있으면서 계속 테스트 포인트를 찍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복잡해 보이는 부분을 조립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트윈티 발진기를 조립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봐야 되냐? 가장 쉽게 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자, 항상 출발은 어디라고 했었죠? 출발은 IC라고 했었죠. 그죠? 자, IC의 2번 핀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출발을 하는데 일단 항상 뭔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미술 시간에 뭔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걸 그리면 항상 기둥부터 그리죠. 그죠? 사람을 그려도 이렇게 몸통을 그려야 된다고. 이상한 팔다리부터 그리고 몸통 그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립을 할 때도 항상 뭔가 주축이 되는 길을 먼저 해놓고 거기서 뭔가 파생되어져 나가면은 빼먹는 일이 없다고, 어렵지도 않고 이게 쉽게 보는 방법이에요. 항상 주축을 먼저 한다는 거. 자, 그래서 트윈티에서 주축이 어디냐? 자, 2번 핀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죠. 그건 본인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자, 2번 핀에서 나와서 위로 한번 가볼까요? 2번에서 나와서 10km 타고 10km 타고 0.01 타고 0.01 타고 다시 2번으로 가는 길, 이 부분을 한 방에 조립을 해야 되는데 밑에 얘네들을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자르고 여기 선을 잘라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2번에서 나와서 저항 콘덴서 타는 직렬입니다. 그죠? 직렬 회로니까 자, 내가 여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2번에서 나와서 저항 타고 콘덴서 타고 2번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조립을 하냐? 자, 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요. 자, 2번이 여기가 되겠죠. 2번이 여기. 그럼 지금 브레드보드는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 있다고. 그 중에서 IC가 하나를 먹었죠. IC를 하나 꼽아놨으니까 4칸이 남아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뭔가 나가가지고 다시 2번으로 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나가냐? 자, 첫 번째 여기로 올라갈까? 여기서 나갈까? 자, 2번에서 처음에 저항을 탔죠. 그죠? 10km였잖아. 자, 저항을 타고 올라갑니다. 10km 저항.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저항을 타고 넘어가 줍니다. 이렇게. 자, 10km 탔죠?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구나. 자, 저항을 한쪽 다리 여기 있고 이 옆칸에 저항 다리를 끼워야겠죠? 자, 그 다음에 10km 다음에 뭐였어요? 콘덴서 타고 2번이었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콘덴서를 꼽아서 다시 이쪽 2번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콘덴서를 이렇게 끼워 주십니다. 0.01 103이라고 써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콘덴서를 타고 건너가. 자,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했어? 저항 탔고 콘덴서 탔죠. 마지막으로 갈 길은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다? 여기라고. 여기 2번. 2번이니까 전선을 가지고 2번으로 넣어주시면 그 복잡해 보이는 부분에서 소자 4개를 직렬로 한 방에 끼운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회로로 돌아가서 이제 나머지 할 거는 뭐 있어요? 얘 남았고, 그죠? 얘 남았고 이쪽 길로 가는 길이 남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쉬운 것부터 하자고. 첫 번째는 10K와 10K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조립을 하실 때 중얼중얼 거리면 돼요. 너무 크게 중얼거리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조립을 할 때 조금 중얼중얼 이렇게 저처럼 10km와 10km 사이에서 0.033 콘덴서를 타고 어디로? 접지로 가는 길. 그죠? 요게 하나가 있죠. 자, 이거를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브레드보드에 가셔서 10km가 어디였죠? 첫 번째 10km가 얘였죠. 얘. 10km와 10km가 만나는 데서 뭘 타고? 콘덴서 0.033을 타고 어디로 간다? 접지로 간다. 파란색으로 들어가주면 되죠. 그래서 접지에다가 콘덴서 다리를 꼽아서 같은 칸에 이 10km와 10km가 만나고 있는 요 같은 칸에 조립을 해주면 저 부분에 대한 조립 끝. 자, 다시 돌아가서
남은 거, 자 여기죠, 이 부분. 자 그럼 여기는 어디냐? 콘덴서 0.01과 0.01 콘덴서가 만나고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에서 나와서 저항 두 개를 타고 접지를 가죠. 자 그럼 끼우면 되지. 이제 좀 느낌이 오잖아, 그죠? 자 그래서 콘덴서와 아까 세 번째 콘덴서가 0.01 얘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 콘덴서가 얘였다고. 그러면 얘와 얘가 이 두 개의 콘덴서가 만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잖아, 여기 요 줄, 그죠? 자 그럼 이 줄에서 뭘 타고 저항 두 개 2.4K와 335ohm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2.4K를 이렇게 끼운다고. 끼웠죠, 2.4K를 끼우고 그 다음에 뭐 어디로 간다? 335ohm을 타고 접지로 간다. 그러면 2.4K를 타고 335ohm을 타서 접지로 빠져주면 조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빼먹어. 자 다시 돌아오면 지금 자 요것도 한꺼번에 할게요. 자 3번에서 나와서 22K 타고 접지, 요것도 할 건데 여러분들이 트윈티 발진기를 조립을 할 때 가장 잘 빼먹는 부분이 요 부분인데요. 6번으로 들어가는 이 길. 자, 이 길을 반드시 조립을 해줘야 파형이 뜹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10kg와 콘덴서가 만나고 있죠. 두 번째 10kg와 첫 번째 0.01 콘덴서가 만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전선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6번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조립을 하냐? 이거는 선이니까 흰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10kg, 두 번째 10kg와 그죠? 두 번째 10kg와 첫 번째 콘덴서, 여기 이 두 개가 만나고 있는 라인은 여기가 되잖아요, 여기, 그죠? 자 여기에서 뭘 타고 전선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6번. 자 1, 2, 3, 4, 5, 6 여기잖아, 여기. 그래서 선 가지고 6번으로 넣어주시면 조립이 완벽하게 끝났죠. 아니 3번 안 했잖아, 참 3번, 그죠? 3번 안 했잖아. 3번 어디로 가는 거? 3번에서 아까 22K를 타고 접지로 갔거든요. 3번이 여기잖아. 자, 3번에서 22K를 타고 접지로 저항을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서 22K 타고 접지, 이렇게 말을 중얼중얼 거리시면서 하시면 되고, 자 다시 이제 첫 번째 OPM프까지는 다 조립이 끝났죠. 굉장히 솔직히 끼우면 5분이면 끼운다고, 그지 대서가?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저쪽으로 가서 헤러더를 보면서 결국은 보세요. 지금 내가 뭔가 하나 빼먹은 게 탁 눈에 딱 들어오잖아. 자, 첫 번째 여기까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형광펜 안 칠해진 데를 찾아보라고. 있잖아, 어디. 여기 안 했고 여기 안 했잖아. 근데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얘를 지금 내가 안 하는 실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IC에 들어가는 주 전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면서 하면, 이걸 내가 했으면 이렇게 색칠을 해두시면 금방금방 빼먹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빼먹었으면 다시 끼우면 되지. 뭐가 어렵다고, 그죠? 자 다시 8번, 7번에서 플러스 12V니까 여기죠. 여기서 전선으로 플러스 12V, 이 분홍색, 빨간색 부분으로 넣어주시면 조립이 끝이 나겠고, 그러면 어차피 다음 OPM프에도 7번에 플러스 12V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미리 전원은 미리 넣어주자고. 7번에서 12V, 그 다음 OPM프에도 7번에서 12V.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조립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IC에 전원을 안 넣어주는 겁니다. 전원을 안 넣어주면 어떻게, IC가 어떻게 써? 여러분들도 밥 안 먹으면 일하기 싫죠, 그지? 밥을 줘야 애가 일을 할 거 아니야. 밥을 줘야. 그래서 일단 IC에 밥을 주고, 마이너스 전원은 이따가 주자고, 후식으로 주자고. 후식으로. 에피타이저 맞니? 몰라, 하여튼.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부분으로 조립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봤더니 첫 번째 IC에서 6번 핀에서 나와서 지금 여기 색칠 다 된 부분은 신경을 꺼버리라고. 잘라버려. 이제 내 마음속에서는 잘라버리면 된다고. 이제 결국은 뭐다? 자, 6번에서 나와서 22K 저항을 하나 타고 2번 가는 길이죠. 이거 가는 길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한 길만 보세요. 한 길만. 6번에서 나와서 2번으로 들어가는데 저항 하나 타고 간다 이거잖아. 자 그러면 조립을 해 봅시다.
자, 6번이 어디냐? 아까 첫 번째 IC의 6번이 여기죠. 자, 여기 6번에서 다음 IC의 2번인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쁘게 할 거야 이러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IC를 예를 들어 여기 끼웠으면 이 줄에 맞춰서 IC를 딱 눈높이를 맞춘다고, 칸을 줄을 그렇게 맞추게 되면 지금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죠? 6번에서 나와서 2번으로 들어가는 길이잖아. 근데 자, 같은 줄에 끼우면 6번은 IC의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그죠? 근데 2번이라는 놈은 위에서 두 번째 있잖아. 그래서 같은 줄에 끼우면 예를 들어 저항을 끼울 때 이게 삐뚤하게 올라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6번에서 2번 가는 연결이 거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IC를 끼우실 때 한 칸씩 밑으로 끼우면 굉장히 편해요. 이게 생각보다 조립할 때 요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하시면 되고, 조립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6번에서 2번이 여기잖아. 내린다고 내렸는데 덜 내려가 있네. 하여튼 한 칸 내린 거예요 이게. 6번에서 22K를 타고 어디로? 2번이 여기니까 2번으로 들어간 겁니다. 6번에서 2번. 자, 그러면 다시 회로도로 돌아와서 두 번째는 뭐 아무리 공부 안 하셨던 분들도 데스가 이거 뭐니 이거 OPMF입니다. OPMF인데 이 회로가 뭐냐고 대답을 못해요. 딱 봐도 그냥 봐도 반전 증폭기잖아. 마이너스로 들어가는데 알파 분의 RF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만들어둔 뭐 정연파를 얘가 지금 22K 분의 22분의 10 해주는 거 아니야? 결국 거의 뭐 대충 얘기하면 한 반으로 줄여주겠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이따가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우리 같이 해보고 오늘 지금 조립을 하자 이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했으니까 여기 잘라 이렇게 눈으로 자르고 2번에서 나와서 뭐 타고 10K 타고 6번이죠. 간단하다고. 2번에서 나와서 10K 타고 6번. 그 다음은 3번에서 나와서 그냥 접지. 이게 다잖아. 그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조립을 해봅시다. 자, 2번이 여기죠. 2번이 여기야. 2번이 여기고 2번에서 선을 가지고 올라간 후에 여기서 10K를 타고 넘어가지고 10K 전선으로 6번으로 숑글랑 넣어주면 된다고. 그죠? 2번에서 나와서 10K 타고 6번. 자, 그 다음 아까 3번에서 접지로 바로 빠지는 길이 있었죠. 그래서 3번을 접지로 처리해주면 저 두 번째 IC 부분은 조립이 끝.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다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주려고 했는데 여기 뭔가 있는 거야. 뭔가 여기 회로가 많아서 내가 모르고 여기다가 뭔가 조립을 했어. 그럼 이 IC를 밑으로 내려야겠죠, 이쪽으로. 그럼 내렸을 때 이런 방법도 있다고.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조립할까? 자, IC를 여기다가 꼽았다고 치면, 자, 이렇게 빠르게 대충 끼우고, 자, 6번에서 2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떤 설명을 하는 거냐면, 잠깐 회로도 잠깐 다시 회로도 잠깐만. 자, 결국은 6번에서 나와서 저항 타고 2번이고, 6번에서 나와서 저항 타고 22K 타고 10K 타고 이쪽 6번으로 가는 길이잖아. 다르게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르게, 방금 조립한 거랑 다르게 조립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22K를 타고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저항을 타고, 그죠? 넘어오고 여기서 2번으로 전선을 넣어주고, 그죠? 결국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항 끼워서 여기서 6번으로 이렇게 내려와줘도 된다고. 같은 연결이야. 지금 보면 이 노란색 라인을 연결한 거랑 결국은 파란색으로 연결한 거랑 똑같은 원리로 조립을 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도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와서, 자, 두 번째 IC에서 세 번째 IC로 가는데 뭔가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죠? 뭔가 또 이 두 번째 좀 대충, 뭐 대충이 아니라 좀 쉽게 넘어가나 했더니 세 번째 왔더니 막 점도 많고 소자도 막 내가 싫어하는 가변장까지 들어가 있고, 그죠? 이거를 조립을 어떻게 하냐,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잘 하셔야지. 여기 6번이 안 적혀 있네. 자, 6번에 방향이 잘 뜬다고. 자, 그래서 일단은 복잡해 보일수록 어떻게 보라 그랬죠?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볼 때, 자, 6번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길, 이쪽이 주축이잖아. 지금 일단 뼈대부터 넣어줘야지. 6번에서 나와서 180K를 타고
0.01 마이크로페럿을 타고 어디로? 2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얘를 먼저 해놓고 나머지를 살 붙여 놓으면 된다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6번에서 갑니다. 자, 6번에서 가는데 자, 6번에서 가는데 자, 방금 설명했던 거 있죠? 방금 설명했던 거.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6번에서 나와서 뭐 180K를 타고 0.01을 이렇게 바로 타지는 못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뭔가가 다른 데로 갔다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결국은 지금 노란선 되어 있는 이 부분 결국은 여기도 6번이지만 여기도 같은 6번이 되는 거잖아. 선으로 연결을 해놨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저항을 태우는 거야. 180K를 태운다고. 180K를 타고 뭐 타고 콘덴서 하나를 타고 0.01을 타고 어디로? 2번으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된다고. 됐죠? 자, 됐고 그 다음 회로도로 가서 일단은 이 가변장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맨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쉬운 거부터 하자고. 자, 그 다음 봤더니 뭐가 쉬워요? 자, 2번에서 나와서 270K를 타고 6번이죠. 그죠? 이거랑 얘는 틀려. 일단 얘부터 조립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2번에서 나와서 2번에서 나오죠. 2번에서 나오는데 2번에서 선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줍니다. 요 라인 말고 다른 라인은 밑에 칸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뭐 타고 270K였죠. 저항을 타고 6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저항 270K를 끼워주고 전선으로 여기 6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요 부분도 결국은 또 6번이 됐잖아. 그죠? 얘가 또 전선 타고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6번이 됐다고. 그래서 또 이따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결국 여기는 했고 이제 요 길을 봐야겠죠. 근데 이 길을 다시 보자고. 자, 2번에서 나와서 콘덴서 하나 이거 탄 부부 타가지고 180K와 만나고 있는 부분에서 어디로 들어간다? 결국 단순하게 보면 6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뭐 타고? 콘덴서 얘 타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2번이 여기잖아요. 그죠? 자, 2번에서 콘덴서 얘 타고 180K와 만나고 있는 이 줄에서 어디로 들어간다? 6번 여기로 뭐 타고? 콘덴서 하나 타고니까 어디 꼽으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요 라인에 꼽아가지고 콘덴서를 꼽고, 그죠? 콘덴서를 꼽아가지고 전선으로 전선이 좀 짧긴 짧은데 이게 좀 넓게 여러분들이 조립을 하시면 돼요. 전선 가지고 어떻게 넣어주면 돼? 여기 그냥 넣어주면 된다고. 여기도 6번이잖아. 여기도 6번이고 그래서 여기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까지 길게 빼서 바로 6번으로 넣어줘도 되고 그렇게 하면 조립이 끝난 거고 그 부분은.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 해야겠죠. 자,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을 할 건데 이 부분은 결국 또 어디야? 또 어디예요? 결국 또 180K와 0.001이 만나고 있는데 0.01이 만나고 있는 데잖아. 거기서 뭐 타고 뭐 저항 하나 타고 가변장 하나 타고 접지죠. 그리고 이 가변장은 지금 다리 몇 개 쓰는 거다? 2개 쓰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콘덴서와 저항이 만나고 있는 부분에서 저항 하나 타고 가변장 하나 타고 접지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다 돼 있는 데가 있다니까. 자, 보면 이 콘덴서죠. 0.01과 180K가 만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결국 뭐 타고 여기서 또 저항을 하나 타는 거야. 이렇게 저게 470ohm이었거든요. 자, 470ohm을 타고 여기서 가변장 타고 접지로 빠지면 되죠. 자, 그러면 가변장을 끼워 보자고. 자, 가변장을 파란색으로 해볼까? 가변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변장을 이렇게 끼우시고. 자, 그러면 한쪽 다리를 탔죠. 한쪽 다리 탔으니까 지금은 양 끝 다리 중에 하나를 탄 거잖아. 그죠? 그 다음 뭐 타야 돼? 무조건 가운데 다리를 타야 될 거 아니야. 가운데 다리를 타고 접지로 빠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 다리에서 전선 가지고 접지로 연결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의 조립이 끝난다고. 쉽잖아. 쉽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470K 타고 이 부분을 했고 이제 남은 부분은 아까 7번 같이 전원 넣어줬으니까 했죠. 그죠? 7번을 했고 이제는 남은 거는 3번에서 나와서 이 가변장은 지금 다리를 몇 개 써? 하나, 둘, 세 개 다 쓰죠. 하나, 둘, 세 개 다 쓰잖아. 세 개 다 쓰는데 목적지가 보면 한쪽은 플러스 10이고 한쪽은 마이너스 10이라고. 요거를 쉽게 하는 방법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제일 간단하게 하는 길은 일단 3번에서 뭔가를 빼야 되잖아. 3번에서 가변장에 무조건 가운데 다리로 들어가야 되잖아. 3번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3번에서 널찍하게 좀 나와줘. 네? 3번에서 나와주고 결국은 요 라인이 가운데 다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끼우고 가변장을 요렇게 끼워주면 된다고. 이렇게 끼우고 한쪽 다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한쪽 다리는 플러스 12, 한쪽 다리는 마이너스 12V로 갔죠. 그래서 뭐 아무 다리나 써도 상관이 없잖아 지금 저 형태에서는. 그래서 뭐 이쪽 다리에서 밑에 거 쓸까? 밑에 걸 해서 전선으로 플러스 12V 넣어주고, 이쪽 다리는 마이너스 12V를 넣어줘야 되는데 넣을 데가 없잖아 지금. 마이너스 12V를 안 뺐으니까 아직.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V를 빼고 얘를 조립을 할 건데, 그 전에 어떤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잘 봐봐요. 어차피 지금 이 IC는 회로들 보면 4번 핀이 전부 뭐였어요? 4번 핀이 마이너스 10이었잖아. 결국은 여기다가 우리가 뭘 넣어줘야 돼? 마이너스 12V를 넣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어차피 마이너스 10V가 들어올 거니까 여기서 선을 따가지고 미리 4번 쪽으로 넣어두거나 아니면 나는 그것도 귀찮다 이런 사람들 있지. 선 하나 더 까는 게 그렇게 귀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가변장 이쪽 다리 아예 4번 핀에 꼽아버리는 거야. 4번 핀에.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10V가 설정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근데 가급적이면 조금 떨어뜨려서 하는 게 좋아. 너무 빽빽하면 이게 결국은 IC 불량 테스트하고 할 때, IC 뺐다 깼다 할 때 막 소자들이 빠지고 난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살짝씩 여유 공간을 두고, 지금 제가 봐도 이게 너무 빽빽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조금씩 위로 넓은 공간에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좋고. 자,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뭘 해줘야 돼? 마이너스 전원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전원은 흰색으로 할게. 흰색. 마이너스 12V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 12V를 해주는 방법,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뭐냐? 결국은 여기서 여기 어딘가 이렇게 뭐 이렇게 4개의 전원 넣어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뭐 플러스 12V를 쓰고 여기 접지를 썼다고 했을 때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 12V를 쓰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얘를 쓴다고 하면 얘를 가지고 전선을 가지고 여기다가 1차적으로 꼽아줍니다. 그러면 요 라인에 요 라인에 5칸이 마이너스 12V가 되겠죠. 마이너스 12V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 여기 4번, 여기 4번, 여기 4번 넣어주면 되잖아. 그죠? 선 가지고 이렇게 따가서 이쪽에 넣어주고, 여기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줘서 여기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이쪽으로 여기 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여기 4번, 여기 4번으로 일일이 넣어주시는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IC가 여기도 하나가 더 있고, 지금 여기도 하나 더 있고, 예를 들어 여기도 하나가 더 있다. 근데 뭐 여기는 없다 치면, 여기는 없다 치자고, 여기 없다고 치면, 지금 IC가 이게 전부 다 이 5개의 IC가 예를 들어 356, 뭐 오프앰프 351이나 741이라고 했을 때 전부 다 4번은 마이너스 12V를 넣어줘야 되잖아. 그때는 이 지금 전원선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 있죠. 빨간색과 파란색.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12V를 연결을 해버리는 거야. 대신에 거기를 예를 들어 이 접지를 쓴다. 접지 부분을 마이너스 12V를 쓸 거다 하면 이 접지에 꼽혀 있는 소자를 빼가지고 어디로 빼줘야 돼? 다른 접지 쪽으로 연결을 해줘야겠죠. 해주고 여기다가 얘를 다이렉트로 꼽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를 할까 봤을 때 어디를 하면 좋냐? IC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중앙선으로 가야지 퍼뜨리는 게 더 쉽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중앙이 어디예요? 여기 라인이잖아. 그죠? 여기 라인. 그럼 요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다고. 둘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는데 어떤 선을 쓸 거냐? 지금 꼽혀 있는 거에서 어떻게? 제일 적게 꼽혀 있는 부분을 둘 중에 하나를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세알리 보는 거야. 이 빨간색에 꼽혀 있는 게 몇 개냐? 봤더니 하나밖에 안 꼽혀 있잖아. 그죠? 이 긴 라인에 하나밖에 안 꼽혀 있고, 파란색 접지 라인에 꼽혀 있는 거 봤더니 하나, 2개나 꼽혀 있잖아. 그죠? 그러면 빼가지고 다른 데로 꼽을 때 일을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얘를 빼는 거야. 얘를 빼고 얘는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얘는 이 IC의 7번에서 나와가지고 전선을 가지고
이쪽 전원 쪽으로 넣어주면 이 IC에 지금 12V가 공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 꼽아놨던 선을 잘라 빼면 되겠지.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흰색이구나. 마이너스 12V를 어떻게 여기다가 바로 꼽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꼽으면 이 라인이 전부 이제 무슨 색깔이 되겠어요? 흰색의 마이너스 12V가 된다고. 흰색의 마이너스 12V. 자, 그래서 흰색의 마이너스 12V가 됐으니까 여기서 여기 4번은 바로 이렇게 꼽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따와가지고 이쪽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서 넣어주고, 여기서 가서 여기로 넣어주고, 위로 넣어주고, 아래로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IC에 마이너스 12V를 최종적으로 공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패턴 설계를 할 때는 일단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는 회로도를 크게 한번 보셔야 돼. 회로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회로는 뭐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쪽으로 넘겨주는 이 순서대로 갔잖아. 그럼 이 순서를 IC를 어떻게 뭐 브레드보드에 이렇게 꼽을 건지 이런 구상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회로도를 보고 구상을 첫 번째 해야 된다고. 첫 번째 구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부분적인 조립을 하겠죠. 조립을 하는데, 조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조립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뭘 해야 된다? 회로도에다가 색칠을 하라고. 내가 한 부분은. 납땜도 마찬가지야. 납땜도 본인이 짠 패턴도를 내가 납땜을 했으면 그 부분을 표시를 해둬야지 내가 안 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고. 마찬가지로 브레드보드도 회로도에 내가 작업한 부분을 색칠을 해 주셔야지 찾기가 쉽다는 거, 요 원칙을 꼭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조립을 다 하셨을 때는 회로도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내가 빼먹은 게 있나 없나 이거를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이게 돼 있나 없나, 색칠이 안 돼 있는 부분을 내가 색칠을 안 한 걸 수도 있고 조립을 아예 안 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봤는데 조립을 했는데 색칠만 안 했다. 그럼 색칠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색칠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립을 마무리를 해 주시고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뭔가가 이렇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해 보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복잡해 보이는 회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보시면 돼. 항상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 뭐 필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씩 해야지 덩어리로 봐버리면 너무 크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분적으로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조립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스코프가 여러분들에게 미소를 띄울 겁니다. 어떤 미소를? 여기서 정연파가 이렇게 예쁘게 미소를 띄우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회로도를 보시면서 한번 패턴 설계를 해보시고 제가 드리는 재료들로 조립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